한국에서 마늘밭 사건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함께 늘어난다고 합니다. 매스컴이 만들 수 있는 전형적인 부정적인 영향이죠. 스포츠 토토나 온라인 카지노들이 늘어나고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사이트들은 해외로 진출합니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중국 공안들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그리고 조선족들이 돈 냄새를 맡고 이 사람들을 엮는 작전을 펼치면서 중국에 소재한 사이트들이 한때는 태국으로 몰리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여 인터넷 환경이 좋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로 젊은 20, 30대 남자들이 많은데요. 남는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그런 유흥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니 201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이 대거 태국으로 향하게 되었나 봅니다. 도박 사이트 관련자들이 태국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부동산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씀씀이가 큰 사람들 덕분에 꽤 호황을 즐기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한때 태국 한 식당에서 이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멤버십 가라오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쉽게 버는 돈이니까요. 태국 방콕뿐만 아니라 방콕 인근의 파타야, 멀리는 푸켓, 치앙마이 지역까지 어림잡아 2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 조직들이 태국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때 태국은 한국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체포, 이런 기사는 흔하게 나오는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이민청 간부가 하는 말이 그 한 해에만 한국인 도박 사이트 관련해서 500여 명이나 체포되었다는. 태국 수사기관도 바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잡으려고 하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간단합니다. 일단 한 집안에 서너 명 이상의 젊은 남자들이 상주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아주 빠른 전용 회선을 2개 내지 3개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누가 전용 회선을 2~3개 설치를 하나요? 몇 가지만 관찰하면 손쉽게 소재 파악하고 체포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방콕 중심가 통로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 젊은 친구들 10여 명이 통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10명 정도라면 수익이 상당히 높은 그런 도박 사이트에 해당합니다. 하루 거래액만 3, 4억이 넘더군요. 이들이 체포된 직후에 태국 거주 교민에게서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나간 전라이언. 당시는 태국 군사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었죠. 군인이 20여 명, 통로경찰서, 경찰서장 포함해서 경찰 약 10여 명, 거실과 방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급 콘도 거실에서 쭉 젊은 친구들 10여 명이 꿇어앉아 있는데요, 참 섭섭하더군요. 그중 10명 중 1명은 근처 멤버십 가라오케 태국 여자라는 거. 그 태국 여자는 전날에 술집에서 같이 놀다가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밤을 보내다 잡힌 거죠.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옵니다. 선생님, 저희 풀어주시면 1인당 1억씩 드릴게요. 1인당 1억이면 태국 여자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9억. 운영자는 한국에 있을 텐데 당신이 어떻게 그 돈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기 사장과 친구 사이인데 제가 태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보통 현장에서 체포되는 자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격에 해당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자는 현장에는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게 보통이죠. 1인당 1억 원으로 경찰과 합의를 해달라고 망설임 없이 내지르는데, 라이언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1억씩 받고 그 친구들을 풀어주었냐고요? 그 당시는 군부가 들어서고 바로 직후인데 경찰과 군인이 함께 움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장도 혼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선 서장과 말을 해봤죠. 서장이 말하기를 내일 경찰청에서 기자들 간담회 하고 다시 얘기하자 하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얘기를 끝냈는데, 저녁에 한국에 있는 실질적인 운영자 그 보스님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구 아십니까? 잘 압니다. 제가 우선 2천만 원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 그걸로 우선일 봐주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돈을 송금받은 인간이 자기는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라이언에게 발뺌, 오리발을 송두리째 내밀더군요. 그 송금받은 인간이 직접 일 처리를 해보겠다고 덤빈 거죠. 체포된 사람들 한참 후에 저도 알아보았는데 보석으로 나오지도 못했답니다. 꼼짝없이 실형을 살았습니다. 초창기에 이들의 죄명은 겨우 불법 취업, 재판을 받더라도 1만 바트 정도의 벌금으로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요란하게 홍보하고 수많은 대포 통장에 여러 대 컴퓨터를 앞에 놓고 마치 무슨 대단한 범죄 조직을 체포한 듯 해놓고는 바로 또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다. 서버가 태국이 아닌 외국에 있고 도박 관련자들도 해외에 있으니 도박 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태국에서 도박죄를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 취업을 가져다가 만들어낸 거지만 태국 사법기관도 짱구가 아닙니다. 그 후에 대법원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박 사이트 관련자 보석 절대 불가, 재판에서 1개월 실형, 그 지침이 내려오고부터 난리가 납니다. 겨우 한 달인데 하고 하실 분도 있을 테지만 태국 교도소 한 달이란 것이 어마무시한 징역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덕꾸라지가 있듯이 길은 찾으면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어쩌다가 또 실형 안 살리면 이 친구들이 제게 연락해야 저도 수입이 조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도박 사이트 관련자들을 도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범죄자라도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으로 체포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일자리 구하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월급 받고 일하는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죠. 저도 범죄자는 종류를 가리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로경찰서에서 아는 경찰이 제게 연락이 왔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을 체포했다라고 해서 갔는데 도박 사이트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말했죠. 이놈들 보이스피싱이다, 엄벌해야 하는 놈들이라고 말해주고는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두 범죄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이스피싱은요 선량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합니다.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도박 사이트는요 피해자가 도박하는 사람 스스로가 피해를 자초하고 도박을 한다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에서 도박 사이트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또 다른 정체불명의 한국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 경찰과 잘 아는데 풀어줄게. 잘 알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몰랐어야 짜고 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흥정하고 없던 일로 하면서 경찰은 바로 돌아갑니다. 방콕 지역에서 체포된 도박 사이트 현장에서는요 유명한 모 할머니가 등장해서는 100여만 바트가 넘는 흥정을 시도하다가 마침 또 다른 통역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최종 40만 바트로 흥정되어서 상황 종료. 경찰이 나타나고 체포될까 두려운 도박 사이트 관련자들로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난 21일 태국 동남부 라용 지역에서 토막난 사체로 발견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태국 경찰 협조를 받아 태국에서 체포되어 추방되었던 자들이 캄보디아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다 다시 태국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잔혹한 범죄는 방콕 남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라용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한국인 아용 토막살인 사건. 체포 직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직접 만난 두 사람.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